커피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세롬입니다. 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롬님, 한 주 동안 즐겁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가 이번 주까지 추석 연휴였죠. 네. 이번 추석은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전 사실 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어떤 기대요? 지금 책 읽을 게 사실 밀려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카페에 가서 책도 좀 읽고 밀린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뭔가 많아진 거예요. 네.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책 읽는 게 딱 하루 했나? 아이고.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연휴가 있어도 꼭 쉬는 날이면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맞아요. 아침 먹으면 조금 지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약간 쉬자 이러고 있으면 또 저녁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죠. 어슬님은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집에는 원래 명절에 가족여행 가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전통이요? 네. 조선시대인가요? 뭐 한 10년 정도 이어져 왔으니까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충. 근데 이번 명절에는 아쉽게도 쭉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다 보니까 어딜 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아프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특히 명절이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진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빨리 쾌차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저희도 이제 슬슬 팟캐스트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세롬님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하고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하면 되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용감하게.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매주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은 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말도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러면서 이게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막 대본 없이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건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주말마다 대본을 정말 열심히 몇 번씩 수정하면서 녹음 전에 나름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느껴지시나요? 칭찬해드립니다. 네. 어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세롬님이랑 정반대의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이디어만 내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제가 경계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둘 다 어렵지 않게 내용을 준비를 했었고 또 녹음도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녹음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생각이 다르실 저는 수도 어렵게 있겠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팟캐스트 첫 녹음하면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거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꾸준함을 이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슬님도 그렇고 저도 일정이 많아서 지금 시간을 좀 쪼개서 녹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말고 우리 꾸준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시작하긴 했었죠, 저희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계속 생기는 네. 우리 세라님이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매출도 거의 나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을 3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장사해보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제가 아는 사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업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요. 맞아요. 이 말 많이 듣죠. 그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종업자, 경쟁자를 말하는 거죠. 이 경쟁자들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모두 사라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덜 잘하고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버티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꽃집 처음 했을 때 이게 자영업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오픈하고 나서 무조건 2년만 버티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2년이면 좀 사업이 자리가 잡힌다 이런 네, 그런 것 의미이셨겠네요. 같아요. 예. 근데 어슬님은 어떻게 3년을 버티셨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전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오래 하신지 시간이 빨리 몰랐거든요. 가죠. 다른 사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사실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그렇죠. 네. 저 그때 막 어슬님한테 전화해서 울고 막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그리고 어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말하자면 좀 긴데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은 소품가게 전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은 소품가게 전 사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그 후에 계속 경제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뭐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성장률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우리 실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고 그닥 와닿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미적분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항상 미적분 같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네. 혹시 새롬님 드라마 미생 아시나요? 미생 알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내용만 대충 알기는 알아요. 요즘 뭐 쇼츠나 이런 것들로 짤막짤막하게 그쵸. 많이 나오니까요. 맞아요. 이 미생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그 종합상사에 취업을 하는데 이 상사에서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과제를 내줘요.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양말을 여러 켤레를 주면서 이거를 오늘 안에 다 팔아와라. 이게 과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나도 나가서 양말이라도 좀 팔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양말이요? 했었어요. 네. 이게 뭔가 파는 경험을 해봐야지 제가 하고 있는 이 경제라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경제 연구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보고서만 쓰는 인생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사무직이라서 사무실에만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까 진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달까? 예, 제가 정확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업종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업종 중에서 소품 가게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건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소매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는 데 의의를 두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가 겨울 무렵이었었는데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용품을 사러 도매시장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쁠 것 같은 물건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재료로 사가지고 와서 반제품 형태로 구성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품 가게가 된 거죠. 그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팔아보자 뭐 이런 느낌이셨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눈에 예뻐 보이는 물건이어야 남들도 사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 업종을 선택하실 때 그럼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셨던 거네요. 네, 저도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뭘로 시작할까 하면서 고민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꽃집은 그냥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 네.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 둘의 큰 문제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백화점 외식업체 본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초기에는 외식업도 생각을 했었고 네네. 제가 그래픽 디자인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이나 포스터 같은 홍보물 제작해주는 기획사도 생각을 했었고 네. 그 디퓨저나 향초, 핸드크림 같은 향이 있는 제품에 관심이 또 많아서
이게 조향 사업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이건 좀 어울리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저는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후회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후회를 별로 안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는 창업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러세요? 그게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제 앞에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주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장님들이 해주신 또 다른 조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3번은 망해봐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성공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은 성공으로 가게 된다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원래 하던 일로 사업하신 사장님들도 망하셨다는데 감히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네. 한 번에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어머, 이럴 수가. 그래서 저는 돈을 적게 들여서 망하더라도 적게 망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작게 망한다고요? 네. 작게 망하는 게 뭐죠? 이것도 무서운데요? 그럼요. 돈을 적게 넣으면 작게 망하는 거죠. 메타인지가. 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네, 좀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저와는 다른 계기로 업종을 선택하시게 되셨네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주로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온라인 쇼핑몰 준비할 때 주변에 또 이미 하고 있는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상 손님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무서운데요, 벌써 또? 네, 저한테 막 이런저런 본인들의 경험담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막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어떤 이야기길래? 왜냐면 저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런 손님들을 또 직접 겪어본 경험이 없었어서 더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쇼핑몰을 하는 동안 그런 고객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이럴 수가. 진짜 한 1년에 한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래요? 네네. 진상 손님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죠? 손님이 없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네. 이건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손님 없는 게 제일 무서운데, 그때 여름이 비수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비수기인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저는 10년 전에 꽃집 처음 오픈하고 처음 비수기를 맞았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성수기랑 비수기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셨군요. 손님이 정말 거의 없더라고요. 저랑 날씨는- 비슷한 일에 겪으셨네요. 아니, 날씨도 너무 덥고, 이게 장마에, 휴가에, 막, 밖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질 않거든요. 네네. 여름에는 행사도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 기회에 운전 연수를 받았어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신 거네요. 네. 제가 그때 장롱 면허였거든요. 네. 네, 면허는 대학 다닐 때 땄었는데, 이제 뭐 어릴 때는 운전할 일이 별로 차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 명절 때 저희 아버지 차 몇 번 운전하는 정도? 그거 네.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까먹은 거죠. 근데 오픈하고 처음 1년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꽃시장에서 사입을 하면 택시를 타거나 용달을 불러서 이동을 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으셨겠네요. 그쵸. 사업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때 운전 연수를 굉장히 열심히 받아서 지금 배송도 직접 가고 지금은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사입을 하러 다니는 게 됐죠. 저도 그 소품 가게 할 때 그 사입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포장용품 같은 거 사러 다니거나 할 때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해야 그게 좀 기동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뭐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운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네. 처음 운전 연수할 때
저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전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잤었거든요. 네? 그런 분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새벽 코시장 갈 때 이 택시 기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운전을 지금은 하게 되었네요. 네. 새벽에 장난 아니거든요. 무법지대거든요. 무법지대요. 무법천지? 아무튼 아니 설마 아예. 난폭 운전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아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직접 운전해서 다니니까 비용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네, 물론이죠. 네, 저한테는 첫 번째 비수기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된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대출 얘기하면서도 이 비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소품도 꽃집이랑 마찬가지로 여름이 완전히 비수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름엔 집에 있는 시간이 짧고 밖에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또 휴가를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때 되게 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네.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매달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맞아요. 네, 그때 실감했습니다. 또 월급 받을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 월급 받고 싶어요. 안 돼요. 사장님 왜 저 이러니까. 요즘에 월급 받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전가요? 네. 예전에 코치 할 때는 직원이랑 알바가 있었는데 비수기에 직원 월급 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네. 지금도 눈물 나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번째 비수기 때는 직원분한테 매장을 맡겨놓고 다른 곳에 사실 알바를 하러 갔었어요. 아르바이트요? 네. 비수기인데 매장에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TMI인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고 네. 그 캐드 자격증이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기네요. 캐드가 그 건축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인데 비수기 때 건설회사에 캐드 알바를 하러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게 역시 네, 자격증이든 뭐든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사장님이 네. 직원들을 그 비수기라고 해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이 고용을 네, 유지하기 굉장히. 위해서 사장님이 아르바이트까지 또 뛰셔야 됐던 이 현실이 또 맞아요. 피눈물 납니다. 네, 듣고 계신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네. 뭔가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름에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저희 쇼핑몰이 개인 고객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네. 이제 뭐 휴가나 야외 활동 많은 여름에 그 개인 고객들은 사실 이런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놀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카페나 뭐 소매점 같은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내가 판매를 하면 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략을 좀 바꿔봤었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뭐 소품 가게, 스튜디오 같은 데 경량한 라탄 바구니 제품을 골라서 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매출에 조금 도움은 됐던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하나 샀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니, 소품 가게도 비수기가 진짜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3년 만에 이제 사업을 정리하신 이유가 이 비수기가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비수기보다도 제가 폐업을 한 거는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또 있었어요. 저는 제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떼다 파는 단순 소매업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장사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왜 꼭 사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거나 제가 파는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더 돋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없더라고요. 이럴 수가. 네.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고 네. 또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냉정한 사업의 세계이기 때문에 냉정한 세계니까.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쇼핑몰을 폐업했습니다. 역시 분석 전문가답게 빠른 판단과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제가 잘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3년이면 꽤 하신 건데 많이 아쉽진 않으셨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정말로 3번은 망할 각오를 하고 그럴 사업을 수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한 번 망했으니 2번째 사업을 또 준비를 해야죠, 이제. 네? 네, 저는 무조건 돌아갈 겁니다. 예? 아니, 그 힘든 길을 다시 가시려고. 하세요. 네. 저희 꿈이거든요. 예, 아무튼 오늘은 어슬님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또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예전 얘기를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뭔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네. 이야기 같았던 제 자영업 시절이 막 떠올라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우셨나요? 예, 그럼요. 왜 제가 슬펐죠? 슬프셨군요.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롬님.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가 공지해드릴 게 있죠? 네, 오늘이 사장채 6회였는데 다음 7회가 방송되는 11월 5일이 바로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인 사장채시, 이런 날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의 날 특집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사장챗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